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참 얼굴도 두껍다며 자기 말로나 걱정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이 과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의 척당불기 액자 아래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안위만 계산하는 탐욕의 화신, 바로 자기 자신 아닌가라며 척당불기 액자 아래에서 억대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홍 시장이 고 성완종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뻔뻔하게 사금고에 넣어뒀다 발각되니 마누라 생활비로 줬다고 떠벌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당해도 싸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라고 모욕하고 출당시킨 자가 누구냐고 거듭 홍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탄핵 후 의리의 시대는 가고 배신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니 참 얼굴도 두껍다며 강한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강약 약강의 비루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홍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의 배신을 지적하면서 유 전 의원의 배신을 인용했더니 유 전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지만 그건 본인이 선택한 숙명이라고 반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거 벗어나려고 지난 탄핵 대선 때 바른정당 창당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비방했냐며 해묵은 논쟁은 그만하자, 해본들 그건 유 전 의원의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유 전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지킬 사람이 누구냐고 연설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번 설전은 앞서 홍 시장이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언급하자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고 반격하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연일 직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게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는 또 당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면 과거 박근혜 유승민 갈등처럼 대통령실과 여당의 충돌로 탄핵 트라우마가 재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유 전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이 글을 올린 지 1시간 반 만에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사진 2장을 올리며 도발에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이 올린 사진은 홍 시장의 코가 탁자에 닿을 것 같다고 해서 일각에서 코박콩 사진으로 불렸는데 그는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것은 홍 시장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은 자신이 출당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없이 말을 바꾸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다며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당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앞서 진중권 교수와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얼치기 좌파의 전당대회 개입, 국민의힘의 친이 쿠데타라는 설전을 주고받는 등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김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며 비판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진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원희룡 후보를 향해 폭로당한 쪽에서 까는 경우도 있냐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 교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진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네요라며 한 후보를 겨냥해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당꼴이 말이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다며 모두들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진 교수도 글을 올려 홍 시장이 지난 대선 때는 나한테 자기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간청해서 돈도 안 받고 시간 내서 출연해줬는데 이제와 저렇게 배신을 때린다며 맞받았습니다. 진 교수는 그때는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달하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진 모양이라며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모두 3년 전에는 저랑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제 와서 저러는 걸 보면 괘씸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제 것이 아닌 걸 탐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추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는데 그걸 보면 이번 소동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결국 국힘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의 길 말하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코박콩.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코박콩이요? 코박콩. 특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이 문자 뭐 이런 거 파동한 이 전체적인 상황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다시 저격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유승민의 길 가고 있다.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성공한다면, 뭐 실패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전망을 써놨는데 앞에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한동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 왜 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코박콩이요?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코를 박은 홍준표의 줄임말이 코박콩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에 인사하는 모습인데 거의 90도로 꺾여서 막 인사하는 모습. 지금 사진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테이블에 그리고 저 옆에도 거의 이렇게 허리를 90도 인사하는 게 있어요. 다시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저런 모습의 사진 2장을 올리더니 코박콩 이렇게 또 받아친 겁니다. 자, 그럼요. 2022년에 나왔던 이 모습이라 그러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장이 되었는데 집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지금 정신 없으실 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인사 말하다 이렇게 인사한 거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야외에서 또 거의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인데 박지원 교수님,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유승민 전 의원이 파고들었어요, 지금. 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배신자 얘기를 꺼내니까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지지 않고 코박콩, 아부꾼 이렇게 이제 받아친 겁니다. 지금 여권의 이 전대를 보면은요, 예. 전대를 권투로 비유하면 링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링에서는 글러브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예. 뭐 김여사 문자라고 하는 링 바깥에서 막 의자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때리고 지금 링 경기장 바깥에 지금 대구에서까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권의 4분 오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뭐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여권의 대분열 아니냐. 결국은 전당대회 이후에 예. 과연 하나의 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코박콩 뭔가 이제 받아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응이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둥지를 옮겨 다니면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배신자 판치는 시대가 됐다. 교수님, 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 같습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전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다른데 예. 아주 홍준표 시장이 좀 독특한 게 웬만하면 한동훈 위원장 한 사람만 때립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피해가. 왜냐하면
본인의 활약을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대권 경쟁자는 한동훈이지 다른 사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만 그 사라지면 이제 말하자면은 여권에서는 자기와 겨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이 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꺼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자해 정치라고 봐요. 이게 여권에 자꾸 지금 결국 지금 당권 주자들의 이 문자 논란도 예. 결국 배신이냐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실 곁가지고 결국 이게 당신은 배신의 길을 가는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현명한 주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코박콩이나 사진 꺼내놓은 건 그겁니다. 당신은 그 실질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하방한다면서 가가지고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 지자마자 대통령 따로 만나서 대통령에게 그 뭐 말하자면 아부하는 그런 정치인이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피하면서 예. 다시 배신자론을 꺼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이 전대에서 본인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배신자론을 계속 불을 지피고 가겠고 한동훈만 사라지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치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때로 되겠습니까? 지금요 이게 여기 패널 분들이 계속 이건 뭐 자폭이다. 이거 다 여권 전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선홍정 행정관 일단 이 경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지율상으로 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여전히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 대표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이 극한의 갈등 이거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극대화될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공개를 어쨌든 이제 뭐 나온 것 자체가 승부수 같은데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탄핵 이야기 그러니까 그 뭐 탈당 이야기, 탄핵 이야기 나올 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것이냐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산에서 생각은 한동훈 후보는 1월 달부터 나랑 절윤했어. 그리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서 탈당 이야기니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한동훈 특검법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까지 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장해찬 뭐 전 최고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한동훈 특검법을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이거 하라고 부추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뭐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 지금과 같은 이런 갈등이 좀 사그라들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갈래를 뻗치면서 더 극대화되겠습니까? 진흙탕에 빠졌을 때 한 발만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예 이끌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이렇게 된 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 아예 그냥 다 들춰내고 이참에요? 네, 이참에 다 들춰내고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왔던 그 음해와 음모와 선동에 있었던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탄핵 문제 지금 이 전당대 판안에 그냥 다 펼쳐놓고 누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거를 화합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가야지 이것만 우리가 일단은 더 이상 논란되면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가자, 이것만 끊고 가자라고 가면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 벌어졌을 때 그냥 대청소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대청소하다가 기둥이 뽑히고 무너지고 그럴 걱정은 안 하십니까? 그럼 새로 지어야죠. 그거 못 견딜 정당이라면은 정당하면 안 되죠. 이참에 그냥 다 나와라 지금 문제점 다 보겠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강한 말씀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거 여선홍정 행정관? 지금 두 분이 장외에서 격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내의 당권주자들도 격돌을 하는데 장외에서 굉장히 이제 묵직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거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는 분들은 아니냐고 얘기까지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점점 거칠어지는 싸움에 뭔가 가담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전 벌이면 이거 누가 더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이 뭐 굉장히 정치 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 장면을 보고 그 한동훈과 그 유승민의 배신자론을 아예 일치키고 세기를 박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약간 끝났으니까 예. 한동훈 가면은 그 다음에 주자들 음. 하나씩 그냥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뭐 어쨌든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은 예. 그 이후에 떠오를 수 있는 주자들, 뭐 유승민도 잠재적인 주자겠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뭔가 견제구를 굉장히 일찍 날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 장내에 장에 다 거쳐지고 있어. 이런 가운데 속보가 좀 들어왔네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일 텐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공천 관련 근거 없는 얘기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이 뭐 공천 관련해서 무슨 가족들과 논의 뭐 이런 얘기 좀 꺼내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원희룡, 네거티브 중단하고 비전 정책 얘기하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지금 굉장히 이미 거칠어져 버렸어요. 속보 2가지 내용이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들 지금 계속 잡혀 있는데요. 오는 11일에는요, MBN에서 토론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MBN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쯤에 토론이 한참 진행될 겁니다. 예고해 드립니다. 자, 여당 상황 좀 여러 가지로 깊게 좀 전해 드렸습니다.